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치솟았던 자동차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가 반드시 저렴하진 않다며 신차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공급난이었던 자동차 시장은 이제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신차 재고는 지난해보다 70%, 중고차도 28% 증가했습니다. 7월 자료에 따르면 신차 평균 가격은 66,812달러로 전년 대비 0.7%, 중고차는 36,075달러로 9%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수요가 줄면서 신차보다 더 빨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걸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구매를 앞둔 고객들은 가격과 이자율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차 대출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는 데 반해 중고차 이자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때문에 특정 유형의 중고차를 찾는다면 비슷한 유형의 신차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된 중고 소형차를 구매할 계획이고 새 차와 중고차 차이가 5,000에서 6,000달러 이내라면 신차를 사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또 공급난이던 2년 전 깨끗하고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들이 많이 거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래된 중고차들만 남아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여러 대출 기관을 비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자동차 산업협의회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에 개인 판매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종종 안전이나 수리 문제가 있는 불량 차량을 저렴하게 팔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관련법 위반자 2천여 명을 기소했다고 전한 협의회는 이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 등록 딜러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차 공급이 늘기는 했지만 차량에 따라선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렉서스, 수바루 등 다수가 원하는 차들은 여전히 몇 개월에서 몇 년은 기다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거주 동포들에 대한 상담 민원 서비스 창구를 확대합니다.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는 어제부터 인터넷 기반 데이터 채팅을 이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웹챗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 제한 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동포들이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별도의 앱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앞서 24시간 전화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센터는 카카오 상담과 데이터 통화 서비스에 이어 이번엔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는 웹챗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를 당초 예상보다 일찍 종료했습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0일에 시작한 복수국적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열흘 만인 30일에 종료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3,000명과 각국 재외동포 5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정보다 3주 먼저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포사회에서는 현행 65세인 복수 국적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외동포청이 진행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 용역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이 다음 달 말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장기 요양원 등 취약계층 시설은 이보다 앞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개량 백신은 다음 달 초 온주에 도착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 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에게 가장 먼저 접종해 줄 예정인데 독감 접종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양로원과 기타 공공시설 65세 이상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주보건부는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동시에 맞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온주민의 독감 접종은 10월 28일부터 시작되며 가정이나 워크인 등 1차 진료소와 약국, 공중보건기관에서 접종해줍니다. 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백신도 10월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 접종은 영유아와 24개월 미만 고위험 아동, 장기 요양원과 양로원 거주민 등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보건 책임자는 최근 100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녀의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온주와 엘버타, 서스캐초원주 등이 코로나 신규 백신을 기다리는 데 반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꼭 필요한 경우 기존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BC주 최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214명으로 올 1월 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캐나다 독립기관도 BC주 상황을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조사에 따르면 8월 24일 직전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54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스트리트카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경 세인트 패트리 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로 향하는 스트리트카 안에서 이날 처음 본 남성 2명이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급기야 한 명이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후 도주한 55세 가해자는 1시간 뒤 경찰에 붙잡혀 가중폭행과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은 축제와 콘서트, 이벤트 현장에서 소매치기와 들치기 등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다운타운에서 벌어지는 축제나 콘서트, 이벤트 현장에서 관객들이 방심한 틈을 타 귀중품을 훔치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휴대전화와 지갑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잘 주시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지역과 영화관, 나이트클럽 및 로저스 센터와 스코샤뱅크 아레나 등에서 더욱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35년) 경력의 57세 베테랑 형사가 자신의 팀에 소속된 남성 경찰관 4명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법원에 섰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제이슨 콘도 형사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샤워실 등에서 부하 직원들을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화장실에 있는 직원의 사진을 찍는가 하면 더러운 속옷을 얼굴에 던지고 모욕적인 표현도 했습니다. 성범죄 4건 등 모두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콘도 형사는 유급 정직 상태로 어제 법원에 출두했으며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 심리는 연기됐습니다. 한편 앞서 실종 사망자의 고급 시계와 카드를 훔쳐 사용,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힌 경찰관 보리스 보리소프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가택연금 등 18개월의 조건부형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 3명 중 2명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손을 들어줬습니다. TV 토론 전 누가 더 잘할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는 50%씩이 나왔지만 토론 후 여론조사에선 유권자의 63%가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답해 37%에 그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편 어제 첫 토론이 끝나자 세계적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리스는 침착하고 재능 있는 지도자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 노인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35회 워커톤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크리스티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개회식과 시가 행진에 이어 점심으로 한식과 피자가 무료로 제공되고 이어 난타와 사물놀이, 전통무용, 케이팝 댄스, 라인 댄스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댄스 파티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기프트 카드와 영양제 할인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고 전한 노인회는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부탁했습니다.